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드네요. 네. 아, 여기 거제도는 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한참 올라가야 되고 내일은 또 용인으로 바로 가는 차가 없어가지고 대전 들렀다가 버스 또 터미널에서 또 이제 용인 가는 버스 다시 또 타야 되고 그래도 가야 됩니다. 왜냐면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5.18 등단하기 전에 5.18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하기 전에 제가 맨 처음 받은 상이에요. 네. 그게 이제 용인문학회에서 이제 주최하시는 남구만 신인문학상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3회 당선자입니다. 그래서 어 아시는 분이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도 내가 무슨 뭐 이렇게 프로 시인이 되겠어. 이게 사실 조금 나이도 많고 하니까 그랬었어요. 그리고 뭐 좀 복잡한 이런 사정들도 많았고. 근데 아시는 분께서 이런 공모가 떴더라. 한번 넣어봐라라고 해서 평소에 썼던 작품들을 이렇게 그냥 아무 기대도 안 하고 넣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뽑아주셨죠. 그게 저에게는 예, 이 시인을 제 직업으로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 되게 해주셨던 상이었고, 그때도 제가 당선 소감에 시인 소명에 다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지금도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가서 또 새로운 또 당선자분들 축하해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저 1회 당선자분께서 첫 시집을 발간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언제 시집 한번 내볼까요? 네, 뭐 돈도 없고 뭐 낸다 해도 뭐 이렇게 봐주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바로 쓰레기통 바로 들어갈 것 같고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저에게도 오겠죠. 아무튼 이번에 저희 남구만 신인문학상 1회 당선자분께서 첫 시집이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축하하러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보시는 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제11회 평택 생태시 문학상 대상작입니다. 대상작인데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여기 꼭 넣어보세요라고 제가 추천도 해드렸었어요. 저도 여기 예전에 넣어본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의 온술과 나의 색깔과 색채는 좀 맞지 않구나 싶어서 지금은 이제 응모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스님들께서 충분히 도전하실 만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주제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 생태라고 하는 생태시라는 개념이 사실 굉장히 우리 전통적인 오래전부터 있던 우리 흔히 말하는 강호한정, 인천하는 뭐 이렇게 하죠. 이게 뭐냐면 그 전형적인 동양적 세계관에서 얘기하는 자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자체를 이데아로 보는 거죠. 이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자연 친화적인 작품들을 전통에서 점점 내려오면서 지금 현대시에서의 생태시는 어떤 개념이냐면 단순히 자연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현대 사회랑 비판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이제 도시화 산업화 이게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진짜 소중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았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뭐 하나는 이제 환경 오염도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환경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짐으로 해서 사람 사이에 정이 없어졌다라고 많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 소외 현상. 이런 것들 현대 사회도 병폐들을 비판할 때 그 개념으로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이게 또 왜 핫하냐? 바로 기후위기 때문에 기후위기. 기후위기. 지속
발전 가능한 어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술가들도 뭔가 거기 동참해서 많은 작품을 쓰고 있고 지금 문단에서는 좀 이런 것도 많이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 위기라고 하면 그래 환경 오염이니까 이걸 어떻게 쓰지?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 생태시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폭넓습니다, 선생님들. 사실은 단순히 자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 예.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왜 소개해드리냐면 보통 생태시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뭐 산이 예쁘고 나무가 어떻고 저쩌고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환경 오염이라 굴뚝이 연기가 나오고 막 해서 물이 뭐 고기를 다 죽고 너무 뻔하다는 겁니다. 너무 일차원적이라는 거죠. 심리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건 그냥 신문 읽으시면 돼요. 근데 신문 고 TV 보고 하면 다큐멘터리 보면 다 나와요 그냥. 그걸 굳이 왜 활자로 이게 다 뭐 있습니까? 네? 그게 무슨 시입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심사위원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대상작을 보고 이분은 생태시라는 개념을 훨씬 더 좀 더 잘 이해하고 계신 분께서 심사를 보셨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요 허민 씨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뵀네요, 서울에서. 저희 시인광장으로 등단하신 시인이십니다. 네, 젊은 시인이십니다. 네. 개인적인 개인적인 친하거나 아직 그런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냥 슥 지나가면서 얼굴만 보고 저분이 허민 시인이시구나 그냥 이 정도. 네. 그분은 저를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아직 인사를 제대로 나눈 적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허민 시인님. 네. 그리고 저는 다시 말씀드린 이걸 뽑아주신 심사위원님이 더 대단하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는 어렵지 않아요. 예. 우리 스님께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시. 제가 이 시를 보여드리면서 스님들한테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걸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앞으로 공모전에 보면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예, 신춘문예에서도 분명히 이게 지금 먹힐 거다. 네, 이런 주제의 작품들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저 커피 한 잔만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네, 자, 이 직업병입니다. 강의를 할 때 커피를 제가 항상 이런 거 하루에 3개씩 마셔요. 네, 지금 새벽 2시에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지금? 네, 정말. 그래도 우리는 시를 보니까 행복합니다. 자, 시를 한번 볼게요. 제목. 신문지의 노래. 예. 제목은 조금, 신선하진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문지의 노래. 항상 이렇게 관인격 조사 의가 놓으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앞에 있는 게 A의 비했을 때 A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관인격 조사 의가 놓으면 누구 거냐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 그냥 손하면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의사의 손, 강도의 손 이렇게 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손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손 이렇게 해서 긍정 판단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돈 잘 버는 사람의 손, 돈 더 많이 버는 사람의 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발음법을 써서 의사 손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그건 이제 표현법이 수사법들이 이제 결합되면 더 풍성한 시가 되겠죠 이제. 네. 자, 아무튼 해석을 하실 때 항상 의가 놓으면 앞에 게 누구 거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신문지 노래. 제목은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네. 자, 처음부터 시적 화자에 나가 나오네요. 네. 이것도 시인의 선택입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저는 시를 쓸 때 웬만하면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순간 뭐가 되냐면
굉장히 이제 그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편적인 어떤 주제를 끄집어내지 못하고 사변적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에 그냥 자기 한탄 같은 하소연 같은 그런 시대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제 스스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거는 신의 선택이겠죠. 나를 썼다고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를 스쳐간 독자에 처음부터 뭐가 나오죠? 주객 정도 넣으면 주객 정도. 네. 신문지 넣으니까 화자가 신문지래요. 신문지. 의인화했네요. 의인. 네. 네. 신문지가 얘기를 합니다. 네. 지나온 생을 되돌아보는 밤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일단 왜 밤일까는 한번 궁금증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신문지하고 밤은 어떤 깊은 연관성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왜 밤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실 이건 좀 평이한 소설이고요. 시는 좀 쉽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구멍난 가슴 한쪽 스스로를 위한 자 작은 부고 기사 하나 실어보지 못하고 하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여기서 가슴이 구멍났다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공허함, 아픔 뭐 이런 거 있죠. 뭐 인간성 상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걸 관념이 구체화시켰습니다. 이런 작은 부고 기사 하나 실지 못하는 신문이래요. 자기가 알레고리 아닙니까? 알레고리. 이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시속에 된 이유가. 자, 결국 이렇게 끝을 맺는 밤이다 하면서 뭔가 끝을 맺는다고 하네요. 이 신문지가 끝을 맺는다고 하네요. 사람을 치면 죽는 거겠죠, 이제. 아니면 신문지로서 어떤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자, 밤이다 19반복이 있고요. 항상 반복이 된다는 것은 뭔가 시인이 뭔가 강조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낡은 집 바닥에 젖은 채 누워 공간적 배경 여기 있답니다 지금. 한국 페인트나 풀을 뒤집어 쓰거나 이제 신문으로서의 자기 기능이 아니라 이제 부차적인 기능으로 넘어갔네요. 폐지가 되어서 페인트 칠할 때 바닥에 쓰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신문지 우리 다른 데 쓰는 거. 저 같은 경우 뭐 그림 그릴 때 제가 신문지 밑에 깔고 물감 이렇게 칠하고 하는 것처럼 신문에 있는 어떤 이야기, 사연, 그 시대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 근데 더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는 작은 부고 기사 같은 거. 사람의 어떤 숨결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 하나 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먹다 남은 짜장면 그릇 따위 덮고 있을 줄 몰랐던 쓸쓸한 밤이다. 내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럼 이 밤은 지금 이 신문지 입장에서는 내가 신문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폐지로서 이렇게 될 줄 몰랐네 하면서 쓸쓸해하는 밤이네요. 이 신문지가 굉장히 쓸쓸해하는 밤이네요. 또 밤이다 반복되고 있고요. 시가 굉장히 쉽습니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노숙인이 유품이 되어 그의 마지막 겨울을 나의 마지막으로 덮게 될 줄 몰랐지만 근데 사람의 어떤 노숙자의 마지막이 나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동일시키고 있네요. 마지막까지 나를 필요로 했고 나는 그 외로움을 가려주었으니 조금은 괜찮았던 밤이라 스스로 자기 위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데서 조금 약간 무슨 느낌 드냐면 솔직히 그 요즘 노숙자들 신문지 덮고 자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안 됩니다. 옛날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즘 노숙자분들 다 이불 가지고 다니시는데 저는 신문지 덮고 많이 잡았습니다. 학창시절에 데모하러 가가지고 박스 깔고 이렇게 신문지 덮고 이렇게 자고 신문지 덮고 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물론 이분처럼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겠죠. 근데 너무 고리타분하다.
네, 허민 씨 좀 죄송합니다. 네, 좀 재미가 없다. 제 입장에서 별 재미가 없어요. 네. 조금은 괜찮았던 밤이다. 스스로 자기 위안을 하고 있고 생이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으니 내가 항구를 푸르고 싱싱한 나무였었죠. 한 여인이 내게 등을 기댄 채 텅 빈 하늘만 바라보기를 예전에 더 과거 회고해서 나무였던 시절로 갑니다. 아 이것도 좀 너무 클리스가 있어요 좀. 네. 종이 나무 뭐 이런 클리스. 네. 약간 퉁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전태문학상이나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리얼리티나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이런 공모전에 좀 적합한 시들이다. 근데 요즘에 이제 창비나 보면 이제 뭐 박은영 시인도 그렇고요. 보면 시들이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리얼리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보여주는 게 리얼리티? 리얼리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리얼리즘은 정신이지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요. 물론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근데 리얼리즘 시는 이러해야 해. 그리고 리얼리티한 시는 이렇게 해야 돼. 리얼리스트는 시를 이렇게 써야 돼. 아 저는 그건 좀 반대입니다. 네. 혹시 누군가 제 또 이 강의를 보시고 네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토론에 얼마든지 저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다른 분들의 생각을 제가 폄하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리얼리즘은 정신이지 형식이 아니다. 네. 자 그리고 텅 빈 하늘만 바라보기로 했지만 대답하지 못하는 내게 말을 걸기도 했지만 괜찮다. 자 이런 부분을 자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호흡을 할 때 잘 안 끊기죠. 그게 뭐냐면 행가리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이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흔히 말하면 이렇게 이 호흡이 끊이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잘 익힌다는 겁니다. 괜찮다. 여기서 쉼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나쁘지만은 않았지 생각하면 갑니다. 점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네요. 나의 태도가. 네. 그들을 위한 한 분의 인생이 되기 위해 빗방울이 손톱을 삼키고 빗방울이 손톱을 삼켰다. 이런 건 참 재밌는 표현이네요. 여러 날이 미치도록 거센 바람과 눈송이에 쌓여가던 무게를 견뎠던 밤이다. 나무 있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수치한 이름들 흔들리는 이파리로 살다가 결국 흰눈 가득한 백지가 되어 이것도 너무 재밌습니다. 흰눈 가득한 백지. 그러니까 이제 그 눈꽃이 피는 나무였겠죠. 근데 그게 이제 백지가 되는 겁니다. 흰색 이미지가 유사성에 의해서 이렇게 연상작용을 가지고 바로 연결되어 있죠. 아주 좋은 편이죠. 네. 그대들을 위한 간절한 소식을 적었고 이제 신문지가 됐나 봅니다. 이제. 한 줄의 슬픈 사건이 되기로 했던 캄캄한 밤. 이 시가 제가 대학생 때 막 읽던 시 같아요. 그냥 느낌이. 옛날 시 같아요. 옛날 시. 자, 한 사람을 사랑한 여인이 불어 깨뜨린 유리잔 조각 하나가 쓸어 담는 구멍난 종이 뭉치 나 기꺼이 되었던 밤이다. 이 표현도 너무 멋집니다. 자, 이런 작은 몽타주처럼 작은 에피소드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강렬하죠. 이미지들이. 자, 이런 건 내공이 보입니다. 예, 굉장히 멋집니다. 자, 그러니 독자요. 사실 이런 온수도 요즘은 잘 안 쓰는 온수입니다. 독자요. 근데 유행은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썼었는데 그러면 좀 이제 옛날 시 같은 느낌은 지금 또 많이 안 쓰니까 이렇게 지금 또 뭔가 좀 신선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바닥을 둥근 내 마지막을 보거든. 자, 내 마지막 보거든. 이것도 의도적인 거죠. 마지막을 보거든. 조사를 생략했습니다. 마지막 보거든. 여기서 만약에 마지막을 보거든 이렇게 표현한 거나 마지막 보거든 표현한 거나 화자의 감정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점점점 뭔가 울컥해지고 뭔가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말하듯이 노래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시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히 문법적으로 맞고 무조건 예쁘게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읽다 보면 이게 호흡을 행을 어떻게 나누고 조사를 어떻게 생략하고 문장 배치를 어떻게 하고 문장 성분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이게 감정 전달이 이렇게 다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뭔가 굉장히 다급한 심정을 어떤 표현하고 싶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야. 그런데
굉장히 유려한 문체를 너무 이렇게 예쁘게 썼어요. 물론 겉으로 보면 그게 잘 쓴 시고 그런 시들이 당선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진짜 그 시인의 의도를 잘 표현한 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태고를 되게 조심스럽게 해요. 네. 왜냐면 태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맨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시를 쓸 때 감정들 소통 부분은 있었겠지만 뭔가 그때 감정을 해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뭐 이것도 다 개인차입니다, 선생님들. 개인차. 자, 그리고 네. 잠시라도 그대 가슴 안에서 쏴쏴쏴. 자, 요즘도 뭡니까? 이런 음성 상징어 잘 안 쓰죠? 네, 적재적소를 써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전생의 숲이 불어라. 자, 여기서 이 샤샤샤가 뭐요? 이 숲이라는 단어와 연상작용이 이루어지죠. 숲에서 바람 부는 소리. 길고도 짧은 오늘의 깊은 밤이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취향의 시는 아니지만, 네, 하지만 굉장히 유려한 시다. 내공이 돋보이고 태고가 많이 되어 있는 시 같다라는 느낌, 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 자체의 어떤 것보다는 제가 이 시 쪽에서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이런 시도, 이런 주제의 시도 생태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태시라고 해서 무조건 자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강물이 졸졸졸졸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간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더 큰 거시적인 어떤 담론을 다룰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 기후위기라든가, 여기서 그럼 우리 요즘 기후위기 보면 탄소 발자국 어쩌고 막 그런 거 막 들어가는데, 아니 그거 그냥 다큐멘터리 보면 되잖아요. 그럼 시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노력들이 없는 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네. 자, 우리가 기후위기를 다루고 하는 그런 주제 시도 사실은 다 생태시에 포함된다. 생태시에 포함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앞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공모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이런 시들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약속한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루에 한 줄이라도 쓰자. 잊지 않으셨죠? 네. 오늘 이번에도 제가 이 인강으로 대신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네. 내일 네, 용인에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